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간패님들 들리면 안 되는 소리, 그런 소리 들어보신 경험 있으세요? 예를 들자면 아주 조용하게 속삭이는 소리라든지, 작게 낄낄거리면서 웃는 소리라든지, 아니면 흐느끼면서 우는 소리라든지, 그게 뭐든 바로 근처에 있어야 들을 수 있는 그런 소리인데, 근처엔 그런 소리를 낼 존재가 없는. 이번 이야기는 찐한 손마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찐한 손마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찐한 손마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전 충남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고 있고, 지금 제 나이가 50이 넘은 나이니까 낚시를 한 것도 40년 가까이 되는데요. 그 40년 가까이 낚시를 하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했었어요. 그 중엔 직접 경험해도 믿지 못할 정도로 설명하기 어렵고 또 이해가 안 갈 기가 막힌 일들도 있었는데, 이번 이야기는 그런 경험 중 하나죠. 그리고 나중엔 마을에서도 꽤나 시끄러운 소문으로 커진 얘기고요. 그때가 제가 고등학교 갓 졸업했을 때고, 같은 마을엔 비슷한 나이에 또래 친구들이 3명 있었는데요. 지금도 그렇고 그땐 다들 농사일하고, 그리고 심지어 소를 키우는 집은 새벽부터 소 젖을 짜는 친구도 있었고, 그러니 어쩌다 시간이 나면 무조건 놀려고 했었는데, 그때 즐길 수 있는 것들 중에선 낚시가 최고였죠. 큰 물고기를 잡아서 집에 갈 때면 괜히 어깨에 힘도 들어가고, 그 으쓱해져서는 그 물고기가 뭐라도 되는 것 마냥 말이죠. 자랑하면서 어머니께 드리고, 그럼 칭찬도 듣고 하니까 더 낚시에 빠져들게 된 거죠. 그때 같이 낚시를 한 친구들은 다들 그랬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시간이 나면 이제 서로 약속을 잡고 같이 밤샘 낚시를 즐겼는데요. 그때 이상한 경험을 한 날은 다른 둘은 낚시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너무 피곤하다고 해서 저랑 다른 친구 하나 해서 둘만 낚시를 간 날이었는데, 저희도 피곤하니까 그냥 짧게 새벽 2~5시까지만 하자고요. 우리 마을엔 저수지가 둘 있거든요. 위쪽엔 큰 거 한 곳, 그리고 아래쪽에는 작은 거 한 곳. 그런데 위쪽 큰 저수지는 낚시하기 정말 좋은 환경에 정리도 잘 된 저수지라 그 외지인들도 많이 오고 해서 우린 늘 아래 그 작은 저수지로 갔었어요. 거긴 집에서도 비교적 가깝고, 또 저녁에 해가 떨어지면 주변에 다니는 사람도 없고 인공적인 불빛도 없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때 저희 짐이라고 해봐야 딸랑 낚싯대 하나에 그 채비나 떡밥 같은 거 넣는 작은 가방, 그리고 접이식 작은 의자가 전부라서 들어가는데 어려울 게 없었는데, 거긴 나무도 우거지고 풀도 자랄 대로 자라고 그 정리도 안 하는 곳이어서 말이죠. 짐이 많으면 접근하기 힘든 그런 곳이었어요. 물론 주변엔 민가도 없고 가로등조차 없었고요. 그리고 기억나는 게 그날이 금음인지 정확히는 모르는데 달도 보이지 않는, 다른 날보다 더 어두운 그런 밤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날은 확실히 낚시가 더 잘 되는 경험이 있어서 친구랑 전 기대를 하면서 낚시 준비를 했었고요. 그날 낚시 준비하고 자리에 앉아서는 친구랑 얘기를 주고받는데 확실히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 작은 날파리 같은 거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수백 마리 수천 마리 때로 몰려다니는 그 좁쌀보다 작은 그 날벌레, 거기 그 날벌레가 진짜 많은데, 그게 많은 경우엔 과장 좀 더 보태면 안개 같거든요. 근데 그날은 그 날벌레가 한 마리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모기, 그것도 아디다스 모기라고 하죠. 그 검은 몸에 흰 줄무늬 있는 그거 진짜 짜증나잖아요. 거기가 그 아디다스 모기들이 엄청 달려드는 곳이기도 해서 계피 끓인 물 몸에 뿌리고, 모기향은 기본이고, 심한 날엔 에프킬라를 이 주변에 뿌려가면서 낚시를 해야 할 때도 있는데, 아니 진짜 심한 날엔 그냥 낚시 접고 나와야 할 때도 있는 그 정도인데, 어라? 그날은 시간이 지나도 그 아디다스 모기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냥 모기 자체가 없어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귓가에 윙윙거리는 소리가 짜증나게 하는데, 그날은 그 윙윙거리는 소리도 들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랑 희한하다고, 어째 오늘은 날벌레도 모기도 없다고, 날도 어두워서 낚시하기 진짜 좋다는 말까지 했었거든요. 진짜 그날은 바람도 적당히 불어서 날도 선선하고 이 신선 노름이 따로 없을 정도로 쾌적했어요. 그러다 친구가 저녁 먹은 게 잘못됐는지 속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을 보러 다녀오겠다고 잠시 일어났고, 그리고 조금 지나서 다시 왔는데 말이 없어요.
근데 자리에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계속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그 의자를 만지고 자기 바지도 만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무슨 일이냐고 하니까 혹시 저보고 장난했냐고, 자기 의자에 물을 뿌렸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 말이냐고, 의자에 물을 왜 뿌리냐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자기 의자가 젖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엔 앉으니까 좀 축축해서 습기가 차서 그런가 했었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바지가 젖을 정도로 의자가 젖어 있다고. 그래서 저도 일어나서 친구 자리로 갔는데 진짜 의자가 젖어 있더라고요. 가끔 습기가 많아서 옷이 살짝 축축해지는 그 정도인 날도 있긴 한데 그건 축축이 아니라 그냥 푹 젖어 있더라는 거죠. 암만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상황. 그때 저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전신에 소름이 쫙 올라오더라고요. 그때부터 이거 뭔가 잘못됐다, 이건 아니다 싶었는데 그때 친구 맞은 쪽으로 있는 그 건너편 뚝방 쪽에서 여자가 우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뭐라 뭐라 말하면서 흐느끼는 울음소리. 친구랑 저는 그 랜턴 있죠, 빨간 거, 큰 거, 그 위에 손잡이 있고 그걸 가지고 다녔는데 그게 빛이 엄청 강하거든요. 그 랜턴 자체가 덩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로 건너편 뚝방 쪽을 비췄거든요. 그런데 거긴 아무도 없더라고요. 소리는 작게 계속 나는데 그게 울리듯이 퍼지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들리는 거라 맞은편 뚝방이라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우리 혹시나 안 좋은 맘 먹고 그 안 좋은 선택을 하려는 건 아닌가 해서 계속 찾아봤는데, 그래서 여기저기 그 랜턴으로 비추는데 없어요. 야, 이거 이상하다. 의자 젖은 것도 그렇고. 그러다 친구가 조용히 저보고 야, 가자, 그러면서 자기 자리 정리하는. 그래서 제가 니 쫄았냐고, 왜 그러냐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조용히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게, 흐느끼는 소리가 건너편에서 들리는 게 그게 말이 되냐? 전 처음엔 무슨 말인지 그 감이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친구가 자리 정리하니까 느낌도 이상하고. 그래서 저도 그냥 뭔지 몰라도 자리를 정리하는데, 그런데 그때 제 찌가 갑자기 쑥 들어가는 거예요. 까딱까딱도 없이 한 방에 쭉. 그래서 이거 무슨 이럴 때 입질이 오냐? 그러면서 채려는데 갑자기 친구가 제 손을 잡아요. 그러더니 고개를 좌우로 흔들고 가자, 그러면서 제 손을 자꾸 끌더라고요. 전 영문도 모르고. 그리고 그 친구가 몸이 좋고 힘이 장사거든요. 마을에서도 소문난 소년 장사였고 읍내 건달 형들도 그 친구는 건들지 못하는 그런 친구였는데, 그런 친구가 끌고 가니까 전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땐 저도 느낌이 쎄하더라고요. 이상한, 좀 불안하고 기분이 나쁜. 그런데 그때 뒤에서 아까 건너편에서 들렸던 그 흐느끼는 소리, 그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엔 웃음소리가 동시에 섞여서 마치 우리 뒤를 따라오는 듯한. 저랑 친구는 그때부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냅다 달리기 시작했고요. 그 풀숲을 뛰어서 빠르게 빠져나왔는데요. 그렇게 허겁지겁 달려서 마을 도로까지 나와서는 거기서도 멈추지 않고 또 뛰었어요. 확실히 길까지 나왔을 때 그때부턴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는데 그래도 뛰었어요. 그만큼 무섭고 겁나더라고요. 그리고 마을버스 정류장 있잖아요. 그 보면 시골에 이제 그런 곳들이 있어요. 모르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그 사각형으로 만들어져서 그 안에 의자 기다란 거 하나 놓고 그런 곳이 있는데, 거기 앉아서 숨 돌리면서 있는데 친구가 니 못 봤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뭘? 그랬더니 니 앞에, 니 앞 물속에 있던 여자. 전 그 말 듣고는 또 소름이 그냥 자동으로 심호흡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뭔 소리냐고, 장난치지 말라고, 못 봤다고 하니까 그 친구는 진지한 표정으로 제 앞 낚싯대 끝부분 그 물 아래에 확실하게 여자 얼굴이 보였다고 하는 거예요. 물속에서 머리를 풀어헤치고 있는, 그러니까 물속이라 머리가 풀려있는. 전 찌에 정신이 팔려있고 제 앞쪽이라 못 봤을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친구는 측면에서 보는 각도고 랜턴으로 이제 비추면서 보고 있으니까 그 모습이 보였다는 거죠. 그리고 처음 든 생각이 거기까지 미쳐서 제 손을 잡고 끌고 나온 거고요. 그때 친구가 처음 든 생각이라는 게, 건너편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말이 되냐는 그 말인데, 저도 처음엔 이해가 안 된 그 말 생각해보세요. 작게 흐느끼는 소리로 들리는데
그게 거리가 있으면 들릴까요? 거리가 있는 곳이라면 크게 울어야 들릴 텐데 조용히 흐느끼는 소리가 건너편에서 들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그건 바로 우리 곁에서 흐느끼면서 울고 있었다는 건데 그땐 거긴 저랑 제 친구만 있었거든요. 그리고 곁에서 흐느끼면서 우는데 건너편에서 우는 것처럼 들린다?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전 그때 친구 말 듣고 이해가 됐는데 그때 소름 돋은 걸 생각하면 어마어마했죠. 그 공포심. 그리고 친구는 다음날 보자고 하고 집으로 갔고 저도 집으로 가는데 계속 뭐가 따라오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물론 그때 전 달리고 있었고요. 막 뭐가 따라오는 느낌이 드는데 뒤는 못 보겠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자마자 대문 걸어 잠그고 그리고 씻지도 않고 그냥 방으로 들어갔고요. 다음날 일하고 점심에 같이 낚시 간 친구를 만났는데 그때 다른 친구들한테도 그 친구가 얘기해서 그때 낚시 안 간 그 다른 친구 둘도 같이 낚시한 곳에 갔었거든요. 그런데 친구 의자는 밤에 의자에는 그 젖은 물자국이 말라서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누렇게. 무슨 그 똥물이 마른 것 마냥 이렇게 누렇게. 그리고 제 낚싯대는 제가 밤에 던지다시피 한 그 자리에서 조금 더 물 쪽으로 가 있었는데 제가 그걸 들어 올리는데 뭐가 달려있는지 낚싯대만 휘고 꿈쩍을 하지 않더라고요. 물고기라면 움직임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친구들도 다 곁에 있고 하니까 그래서 지그시 당겼죠. 그랬더니 천천히 낚싯대 허리가 이제 풀리는 느낌이 들더니 뭐가 묵직하게 딸려 나오는데 다들 처음엔 뭔가 하고 물가에 모여있다가 다들 코를 틀어막고 이 무슨 냄새야 막 이런 뒤에 그렇게 독한 썩는 냄새가 난 뒤에 그 뒤에 올라온 건 말이죠. 모르는 우리가 봐도 죽은 지 꽤 지난 것 같은 여자 시체였어요. 우린 그 길로 바로 거기서 신고하고 경찰이랑 뭐 여기저기서 와서 그 시체 수습하고 그리고 같이 낚시 간 친구가 동네 어른들한테 그날 밤 우리가 경험한 걸 말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실없는 친구도 아니고 뭐 어른들도 좋아하는 친구라서 동네 어른들이 친구 말을 허투루 듣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마을에서 좀 떨어진 곳에 그 산속인데요. 거기 작은 사찰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를 사찰이라고 하는 게 맞는지도 모르겠는데 전 종교가 불교가 아니라서 거기 그런 게 있는 것도 그때 사람들 따라가서 그날 처음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그때 동네에서는 무당을 불러야지 왜 스님을 부르라는 그런 어른들도 있었는데 어쨌든 거기 가니까 나이 지긋하신 아주머니께서 식사를 차려주셨고 그리고 거의 할아버지급 스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동네 어르신들이 그 스님한테 저수지에서 있었던 일하고 그리고 저랑 친구랑 경험한 그 얘기를 하니까 스님이 저랑 친구를 지그시 바라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알겠다고 하고 그 스님이 그때는 이제 일정이 있다고 해서 따로 날짜를 잡고 그날 보자고 그리고 며칠 지나서 스님하고 동네 어른들하고 저랑 그리고 친구들하고 갔는데 스님이 주변을 쭉 둘러보시더니 불경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목탁을 두드리면서 불경을 소리내면서 외우셨는데 그러고 이제 불경 외우는 걸 마치시고는 혀를 차세요. 아마도 그 스님도 안타까우셔서 그러셨겠죠. 그리고 그 일은 거기서 정리가 됐고 한동안은 저랑 친구들도 그리고 마을 사람들도 일이 아니면 거기 저수지에 가지 않았는데요. 나중에 잊혀질 때쯤 저랑 친구들이 막걸리 한잔하려고 마을 가게에 갔는데 가게 아주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전날 점심 다 돼서 타지에서 낚시 온 낚시꾼들이 가게에서 음료수를 마시면서 하는 얘기가 그 누군 떡밥이 쉬고 누군 낚시 의자가 졌고 여자 우는 소리인지 부엉이 소리인지 기분 나빠서 밤새 혼났다고. 그 말을 듣고 아주머니는 그냥 웃고 말았다는데 그랬더니 그 낚시꾼들이 웃으면서 아주머니한테 아줌마 여기 혹시 귀신 나와요? 그러더라는 거죠. 그 아줌마 요즘 세상에 이제 귀신이 어딨냐고 그랬다는데 낚시꾼들도 그럼 그렇지 귀신이 어딨냐고 그렇게 웃으면서 갔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주머니가 우리한테 그러더라고요. 그게 또 나타났나 봐 라고요. 찐한 손마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보내주신 여러 사연 중 하나인데 전 보내주신 사연들을 보면서 그리고 작업을 하면서 소름이 올라오던데 그리고 저도 이상한 걸 경험했거든요.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볼륨을 키워서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괴담노 괴담집사입니다. 들으셨나요?
이게 야외 촬영 중 녹음된 영상에 있는 소리인데 처음엔 BGM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BGM엔 이런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찐한 손마님 사연에서처럼 그 내용하고 딱 맞는 게 이 정도로 흐느끼면서 울면 멀리 있는 경우는 들리지 않겠죠? 그럼 제 옆에 있었어야 한다는 건데 전 늘 촬영할 때 그 주변엔 아무도 없는 상황이라 그걸 꼭 확인하고 촬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소리가 녹음됐더라고요. 뭐 이게 딱 귀신이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좀 그렇다는 거? 여러분이 들으실 때는 어떠세요? 부엉이 우는 소리 같나요? 아니면 여자가 흐느끼는 소리 같나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